리얼리티예요. 뭐 대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주작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저의 주작이죠. 제가 만들어낸 주작. 누가 그 우는 걸 보고 뭔가 PD가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연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게 연기면 지금 오스카상을 받아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일기 영호로 출연을 했죠. 뭐 개국공신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기다 보니까 어떻게 출연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그전 방송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전신인 짝대부터 굉장히 팬이었고 제가 가장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짝대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너무 어리기도 하고 20대 중반 이랬으니까 그때 못 나갔죠.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연히 TV를 보는데 짝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인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스트레인저 2기, 3기 이렇게 보고 저거다. 짝이랑 똑같은 거 하는구나. 그래서 지원을 했죠. 지원서를 썼죠.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요. 천장 엔터테인먼트가 목동에 있어요. 사옥에서 이제 남경 PD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뭐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즌이라서 확진자가 많아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방송을 못 나가다 보니까 3기 만에 끝난 거예요. 스트레인저가. 결방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더 진행을 못 하고 폐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새로 나는 솔로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다. 거기에 일기로 나와주실 수 있느냐 해서 네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했죠.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성들은 스펙을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방송에서 딱히 그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그래도 남자가 방송까지 나와서 짝을 찾으러 나갔다고 하면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올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잘 없겠죠. 저는 일단 진실성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또 좀 재밌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그런 걸 어필을 했죠. 사실 PD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방송 만드시는 분들은 다 이분이 정말 재밌는 그림을 원하는 거지 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도 예능이니까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성이 있고 캐릭터가 좋은 사람을 섭외하는 거지 그냥 뭐 하나도 재미없는데 스펙만 좋은 남자 뭐 이런 딱히 그러니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빌런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갔죠. 네. 어쩌다 보니는 아니에요. 노리신 거 맞아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그게 3기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을 때요. 방송국에. 그래서 이제 외주 제작사니까 방송국이랑 송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 프로그램을 갈지 아니면 3기 만에 끝날지 기로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단 1기 때 제가 좀 살렸고 그거를 그리고 아마도 저를 보시고 이거 장기로 재계약합시다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4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기계약하고 나서 첫 방송이니까 4기가 또 이제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남경 PD님이 사실 2기, 3기가 좀 재미없다는 말을 좀 들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4기에 그러면 좀 뭔가 좀 큰 이슈를 만들어보자 하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론 외적으로 훌륭한 분이 썸씽이 많이 생기니까 방송 그림이 잘 나오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에 끌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일, 6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의 내면 얼마나 많이 뭐 들여다보겠어요. 사실 끌리는 건 외모죠. 그것 때문에 첫인상 선택도 바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면 잘 뽑히겠죠. 하지만 여성분들 역시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약간 빌런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공주처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들이 약간 빌런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리고 또 남녀 공통으로 중요한 게 이제 관종기가 다분해야 그런 분들이 이제 빌런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많은 데서 내가 그리고 전국 국민들이 다 보는 이런 방송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의 끼를 보여줘야 된다.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저질러 보자. 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빌런이 될 수가 있죠. 이건 99% 리얼리티예요. 뭐 대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주작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저의 주작이죠. 제가 만들어낸 주작이죠. 누가 그 우는 걸 보고 뭔가 PD가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연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게 연기면 지금 오스카상을 받아야 되고요. 네. 진정성으로 이제 진정으로 한 건 맞는데 일단 주작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노트를 보니까 누가 이제 그 피아노로 쳐봤대요. 그게 하이 C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옥타브 도의 샵. 그러니까 3옥타브 도가 이제 남자 굉장히 내기 힘든 진성으로 끝자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약간 넘어섰어요. 저는 이제 그 노래할 때 C샵까지는 잘 안 내거든요. 힘드니까 그보다 약간 한두 단계 아래 정도까지만 가는데 아까 뭐 주작이 아니라 그 얘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상황 자체는 남녀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자체는 이제 주작이 없는데 사실 이제 남녀가 열 몇 명 있으면 그 중에 뭐 한두 명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도태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계속 못 받거나 뭔가 마음은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터뷰 때 좀 쪼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뭐 영수님이라고 지금 영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뭐 별로 마음에 드는 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래도 한 명만 더 자. 네. 영숙님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숙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럼, 네, 맞아요. 뭐, 말도 붙여보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그렇게 말을 내뱉잖아요, 인터뷰 때. 사람이란 게 되게 신기한 게, 자기 한 말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로 또 계속 물어봐요. 1순위가 누군가요? 2순위가 누군가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찍어 놓고, 그걸 다 취합한 다음에, 데이트 신청을, 이번엔 남자가 할까? 여자가 할까? 아니면 2순위 데이트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더 재밌을까? 다 찍어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 많이 보시죠. 방송을 보면. 누가 나올지는 모르죠. 저희도 그래서 진짜 기대를 많이 하죠. 두근두근거리고 누가 나올까. 남자는 조금 알긴 해요. 왜냐면 이제 남자들이 먼저 모이니까 그 집결지를 모여서 차량 너머로 이제 누가 있는 흐리흐리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차 타고 왔나 보기도 하고 남자들은 아는데 이제 여자분들 1시간 정도 뒤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시간대가 다르니까 기선제압이라고 글쎄요. 그때는 뭐 딱 보이는 게 이제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뚜벅이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약간 이제 기죽고 그런 게 있겠죠 아마. 아니면 뭐 소형차를 타고 왔든지 그러면. 안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왔고요. 누구한테 뭐 어디 나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와요. 그렇게 되면 온전히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좀 말리고 얘기하고 이러면 오히려 좀 반감이 생긴 그런 타입이라서. 근데 그 옷 정말 PD님들이 좋아하셨어요. 무조건 이거 입으시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당연히 억울하죠. 제가 어째서 빌런입니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제 선량하게 살려온 사람이고 또 이제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걸 또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고 건전한 개인주의 이런 걸 이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빌런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저는 이제 사랑에 빠진 순수나 100% 이런 직진가이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뭔가 좀 뭐가 잘못됐지? 이런 느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잠은 잘 자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뭐 어쩌겠어요. 네, 그리고 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후회를 해서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이고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이것은 뭐 전부 다 이제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덕분에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지고 이제 팬들도 생기고 하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빌런 같은 경우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공포의 외인 구단에 보면 이제 까치 오해성 같은 그런 캐릭터, 엄지만 지고지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가 약간 좀 낭만적인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스토커로 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말이 그게 지금 틀린 말이 된 것 같아요. 여성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부감을 표시를 하는데도 계속 직진했다가는 정말 남자들은 빌런이 되기 쉽고요. 그런 빌런들이 좀 많죠. 뭔가 이제 기미가 안 보이면 약간 뭐 벽을 치는 것 같다 하면 이제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꺾일 줄 알아야 된다. 좀 부들부들하게 버드나무 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빌런이 안 될 수 있다. 여성분들 중에서 빌런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애가 강해야 돼요. 정말 자기애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에 좀 상처 나는 거를 약간 참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직설적이고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니면 자기의 감정 변화가 있으면 그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계속 이제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후자의 타입이 빌런이 돼요. 뭐 인기 많은 분들은 당연히 뭐 외모나 피지컬적으로 좋고 아니면 뭐 정말 스펙이나 직업이 좋고 그리고 여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죠. 여자는 예쁘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진짜 예쁘면 되고요. 있죠. 제가 1기가 딱 끝났을 때는 사실 모이질 못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한동안 못 모이다가 이제 4기가 끝나고 나서 베이비 영철님 나온, 최고시 영철님 나온 4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색춘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제 전체 방을 만들었죠. 전체 기수 모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다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취미가 보드게임이다 보니까 나는 솔로 안에 보드게임 소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체 모임에서 발생해서 결혼까지 가신 분들도 있고요. 사귀는 분도 물론 많이 있고 있잖아요. 그 나솔 4기에 나왔던 이제 백합이랑 이제 14기 상철분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전체 모임에서 다른 기술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해서 결혼까지 꼬리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전략을 구사했다 보면 뭐 그냥 네, 그렇죠. 네.
영향력은 상당히 높죠. 이제 시청률도 정말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매 기수 이제 화제성이 꽤 높고, 방영되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 항상 이제 5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고,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와 결혼 이렇게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보고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인기 프로그램이 된 제가 또 한 몫을 한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죠. DM으로 상당히 많이 왔죠. 초창기 때는, 방송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는. 지금은 뭐 그닥 없긴 한데, 아무튼 이제 DM을 통해서 이제 만난 분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제가 거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고. 난솔 이유가 좀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 더 어려워져요. 뭔가 소개팅을 누가 시켜주려고 해도, 뭐 난솔 안 보신 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제 어디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검색해보고, 이분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좀 몇 번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만나는 분도 방송을 안 봤대요. 숨길 생각은 아니고 알긴 왔는데 딱히 찾아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방송으로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걸로 공구를 할 수 있죠. 시녀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 물건이나 팔아도 이제 이걸 사줄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게 상당히 수입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 아니면 겸사겸사 하이브리드로 뭐 님도 찾고, 뭐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리고 인기가 오르면 이제 돈도 벌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인플루언서 활동에만 치중을 하면 시청자의 시선에는 좀 그렇죠. 그냥 유명해지려고 나간 거고 이제 진정성 하나도 없고, 그런 비난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이제 잘 걸러내는 게 PD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님께서도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거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 있고. 저는 편집하기 나름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 재밌잖아요. 제가 PD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 그거 어차피 그대로 한 거잖아요. 뭐 연출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 일인데, 약간 이제 출연자의 인격을 생각한다면 불미스러운 부분은 이제 편집을 해주시는 것도 아량을 베풀 수도 있지만, 방송의 재미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미있게 자극적으로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빌런이 없는 기술은 사실 좀 재미없어요. 저는 최고 재밌게 본 게 16기 영숙님 나오신, 영숙은 어디나 나오지만 어쨌든 고유명사가 된 영숙님 최고 추천입니다. 근데 처음 낯설 입문하시는 분이 16기를 먼저 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1기부터 보시고 네, 순서대로 보시는 거 좋은데, 중간에 걸러야 되는 기술은 몇 개 있긴 합니다. 별 재미없는 기술은 좀 걸으시고, 16기는 그래도 한 4번째, 5번째 정도로 보시는 걸 추천. 사실 변화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그 짝 때도 인기 많았고 지금도 인기 많았고 계속 쭉 흘러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포맷의 변화도 없고, 사실 그냥 출연자들이 중요한데 그보다는 포맷의 변화는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출연자가 이제 좀 진짜 재밌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방송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뭐 무미건조하고 있는 둥 마는 둥, 뭐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뭐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 없네, 그냥 놀다 가야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뭐 망기수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빌런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한 빌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거 봤는데, 이제 낯설 빌런 대전이라고 뭔가 경마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뭔가를 타고 가요. 그럼 영상을 봤는데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빠졌더라고요, 빌런 대전에서. 물론 이제 낯설 팝업스토어의 명예전당에는 제가 있습니다. 이 명예전당 10명인가 9명인가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제 빌런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보는 것 같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희석된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유쾌한 이미지만 남은 것 같아서 이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솔로 나가볼까 고민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한 번쯤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뭔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제 뭐 내가 빌런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깁상이 힘든 시대다 보니까 더더욱 남자의 경제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서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뭐 자가로 이렇게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함께 살아가자 으쌰으쌰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고 다 갖춰진 사람 원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호라고 합니다. 안 하는 것도 많고 못 하는 것도 많죠. 둘 다 맞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중대사 아닙니까? 어쩌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번이라도 보고, 정말 결혼 전후로 뭔가 인생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거를 섣불리 결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미루고 하면 나이가 이렇게
불쩍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결혼을 못한 건 맞죠. 못한 건 맞는데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결혼을 꼭 해야 되니까 나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라도 빨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는 제가 안 했다는 거죠.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저 이상형의 진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게 30대 때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40대 때는 너무 이제 다 보이니까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더 하기 힘든 거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다 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저분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분 있으면 저도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혼하는 분들 또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복잡한 거죠. 어느 것이 맞는가. 저는 우선은 정말 외적으로도 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성격이 좀 약간 발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취미생활이나 영역들을 존중을 해주고, 그런 분만 계시면 결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남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도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걸어온 인생, 그리고 노력했던 삶 같은 게 이제 그대로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재산도 좀 더 먹었을 것이고, 연봉도 어릴 때보다는 더 많을 것이고, 결혼하기에 좀 더 적합한 조건이 되는 거죠. 나이만 제외하면.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좀 버틴 것도 있어요. 그냥 안 하고. 남자는 와인인데 뭐. 20대 분들은 그냥 귀엽죠. 보면 조카 같고 좋긴 한데 말도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 나이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30대 여자분들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 저도 그런 분들 지금 잘 만나고 있고요. 20대 여성분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30대 분들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신중하죠. 알아서 좀 잘해줍니다. 대신 그런 게 좀 없죠. 뭔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받는 감동, 20대 분들이 경험이 적으니까 뭐 작은 것만 해줘도 약간 이제 놀라고, 또 새로운 데 좋은 데 데려가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 많이 볼 수가 있는데, 30대 분들은 이미 옛 남자친구랑 했거든. 또 이미 다 해본 거고 하니까 좀 이미 다 한번 가본 데고, 한번 먹어본 음식이고, 한 번은 이제 받아본 선물이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 리액션이라든지 20대보다는 아무래도 덜 하죠. 시큰둥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는 없죠.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함이 떨어져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엄청 심해졌죠.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집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집 사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더더욱 남자의 경제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서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뭐 자가로 이렇게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함께 살아가자 으쌰으쌰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고 다 갖춰진 사람 원하고, 남자들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이제 결혼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가정적인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 문제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경제적이 있으면 싸울 이유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돈 잘 버는 남편, 아름답고 지혜롭고 헌신적인 아내가 있고, 애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집에 아픈 사람 없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찢어지는 가정들, 불행한 가정들은 이유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게 원인에 대해서 다 싸운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 남편의 불륜, 아내의 불륜, 혹은 애들이 비행을 한다든지, 혹은 저희 집에 중병이 걸린 사람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평균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남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새 가정을 갖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그러면 기존의 가정을 약간 이제 후순위로 둘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 이게 1순위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이제 친구들 모임에 계속 나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시 불화가 생깁니다. 언제나 내 가정이 최우선이다. 특히나 이런 성격은 안 된다. 오지랖이 넓은 유형은 좀 결혼하고 좀 힘들 겁니다. 항상 이제 남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약간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오직 나와 나의 가정만을 생각을 해야
그럼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국제 결혼도 이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농촌 시골 학교에 가보면 피부 까무잡잡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번열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여자들이 이제 시골 노총각한테 결혼하려고 안 하니까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노총각들은 단체로 제3세계로 가서 맞선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한국 여성분이 좋아요. 국제 결혼도 뭐 한국화가 되어 있으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 여성하고 이제 하고 싶고. 아니요, 저는 결혼정보업체는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시선은 워낙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시선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신의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주변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서 혼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이용하시는 건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용하기 좀 그런 거는 저는 자만추라서 결혼정보업체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점수를 매겨.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해요. 외모 몇 점, 직업 몇 점, 재산 몇 점. 저는 그렇게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안 그래도 저 오디션을 많이 봐야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콩쿠르, 오디션, 뭐 몇 점, 낙방 이런 인생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결혼할 때조차 이런 평가를 받기는 너무 싫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지 그런 시스템 하에서 하는 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는 안 주세요.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맞선 자리는 몇 번 이제 권유를 하셨죠.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스타일 아니라서 다 약간 좀 거절을 했었어요. 결혼이 필수 조건에서 선택의 자유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호승 시인 그분한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서정시를 쓰는 낭만적인 분인데요. 지금 한 70 넘으셨는데 그분을 우연히 인연을 맺게 돼서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물어봤죠. 이분이라면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떤 낭만적인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부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자기 때는 25살 넘도록 결혼 못하면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였대. 30쯤 되면 정말 노총각 노처녀 이런 소리를 듣던 그런 시절이라서 자기도 겁이 나서 맞선을 봐서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냥 결혼했대. 그게 후회된대. 그래서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시대 인식이 많이 변했고 그만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돼, 너 30 넘도록 결혼 안 하면 넌 사회에 나고자야, 이런 이제 시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이 폭이 넓어진 거죠. 결혼도 선택이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더 정말 나와 잘 맞는 분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겠죠. 그런 순간이 있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나눌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썰렁하였고 그럴 때 결혼을 하고 싶은 순간은 제가 조카가 있는데 7살짜리예요. 여자애가 너무 귀엽고 삼촌을 잘 따릅니다. 이런 아이가 있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문득 나도 결혼하고 이런 애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뭐 저는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성분 아이 낳기 싫다 하면 뭐 존중할 의향도 있고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고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서로가 찾아 나가야죠. 아예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뭔가 인상이 비참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혼자서 잘 노는 편이 굳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정호승 네, 그렇죠. 그분은 진짜 안 하는 거고요. 이제 40대 정도 되면 외모가 크게 중요하진 않죠. 뭐 잘생기면 좋고 키 크면 좋고 하시지만 그보다는 이제 좀 더 안정감 주는 남자들이 좀 더 선호받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톡스 좀 맞으러 다니고 뭐 탈모 관리하고 배 안 나오게 좀 하고 그 정도죠. 뭐 제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배만 안 나와도 이제 선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워낙에 정말 아재력이 절정에 이른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보다 달라진 거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20대 때 좀 뭔가 쭈뼛쭈뼛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보면 뭔가 괜히 시크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어지고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게 되고 말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이제 사회생활에서 오는 여유로움. 45? 그 전에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지나서도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된다면 안 한 채로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 딱히 뭐 정해지진 않은데 저는 이제 P성향이 강해가지고 뭔가 정해놓고 하는 일은 없긴 해요. 뭔가 이제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45을 넘어가게 되면 초혼으로서 많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는 뭔가를 정한다면 그 정도로 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한번 7년 8년 이제 오래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시던 분들이 헤어졌어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서로를 잘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연애 경험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30대까지 모쏠이었고요. 20대 내내 모쏠이었고 32이었나? 그때 아마 첫 연애를 했을 거예요. 어릴 때는 좀 이제 외모에도 관심이 없었고 꾸미는 것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지금보다 훨씬 내성적이었어요. 극도로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연습실에 가서 연습만 하고 노래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또 술도 안 마시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없었죠. 연애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10대 때도 모쏠이다 보니까 연애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럴 타이밍에 소개팅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니까 그래 한번 경험해서 한번 만나보자 했던 게 첫 번째 연애였어요. 그때의 연애가 딱히 마냥 좋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인상이 제 스타일이 아니신 분인데 차차 알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럴 정도까지 제 마음에 쏙 드는 여성분은 아직 안 나오셨죠. 예측하게도. 그런 분은 어차피 원래 만나기가 힘들고요. 이상형은 그래서 이상형일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당연히 남자들은 인정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 그런 여성분이면 좋죠. 어딜 가나 남자들은 집안에서는 구박을 받더라도 멍충이 소리 들어도 밖에 나가면 우리 남편이 최고다 이런 여성분이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자존감 세워주는 사람 그런 부분도 많죠. 이상하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신 분들하고는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너무 들이대니까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많이 가는 분들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말이나 제스처도 나오고 눈빛도 좀 강렬하게 쏘고 하니까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연애까지 갔던 분들은 제가 약간 뭘 해도 시크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쁜 남자야 매력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담백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시기는 30 중반 정도 때 많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히려 그 결혼 정년기를 지나버리면 오히려 또 무덤덤해져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 타이밍 결혼 정년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까 많이 조급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도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고 그랬어요. 네. 그런 건 지금도 많이 늘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뭐 만난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개팅 시켜달라는 얘기 했어요. 주변에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뭐 괜찮은 여자 없어? 그리고 그런 거죠. 누가 뭐 새로 여자친구 사귀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나도 타이밍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 한번 7년 8년 이제 오래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시던 분들이 헤어졌어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서로를 잘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그때 사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애정이 깊었는지 하고는 별개로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결혼할 준비가 완전히 됐을 때 마음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로는 이렇게 해요. 말로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래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있어야죠. 일단 뭐 살 집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야죠. 그러면 땡큐죠. 그냥 땡큐 베리 감사한데 그런 여자 있겠습니까? 찾기 힘들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높아져가는 미디어의 발달 이런 걸로 높아져가는 눈높이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이 점점 힘든 거죠. 관성이 있어버리니까 그런 좋은 분이 있으면 바로 결혼을 좀 그런 큰 기대감을 잘 안 품습니다. 그런 분 나타나겠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열심히 해서 기대에 충족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낫지. 노력은 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나타나겠지 했던 사람이 저라서 기다려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나 뭐 얼굴이 좀 안 잘생겼으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뭐 그런 삶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뭐 누가 그러면 안 돼 결혼해야 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충분히 행복하고 나 결혼 안 해도 충분히 잘 살아 나 연애만 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인드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장려해야죠. 출산도 다 출산하고 그게 나라의 경쟁력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라 라고 이국자적 마인드로는 그렇게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안전시설을 보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딱히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연애도 저한테 호감을 많이 보이는 분들하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했죠.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연락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연락 끊고 그런 게 좀 반복이었어요. 노력이란 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만났을 때도 그냥 밥이나 먹고 심심하면 얘기나 하고. 또 결혼 관련해서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면 이제 애 키우기 힘들다, 잘 시간이 없다, 이런 분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이제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뭔가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다고. 그거는 가져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인생에서 이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필요는 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처럼 익숙한 삶 말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에 다른 의미의 행복이 있다. 하지마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농담을 하는 것이고, 약간 겸손 너스레 힘들다 하지마. 저는 급해서 하는 결혼은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부 정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 갈급하여서 오신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원리 결혼 목적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도 결혼 정보에서 하는 좋은 점이 최악은 거를 수 있다. 과거 전과가 있다든지 막대한 빚이 있다든지 혹은 뭐 학력을 속이다든지 그러지 못하니까 결혼 정보에서 통하면 최악은 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가 좋고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보에서 통하면 아무래도 결혼 성사율도 높겠죠. 서로 이제 결혼하려고 나온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자만추를 추구하면 정말 나는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하자가 큰 사람도 여과 없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남자분들한테는 딱히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도 상당히 늦게까지 솔로를 지내고 있으니까. 여자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빨리 가라고 하죠. 남자는 와인이니까. 라기보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냉혹한 현실인데 제일 예쁠 때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가 원하는 남자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지금 네가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남자다. 이런 현실이니까. 눈이 높아져요. 정말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다음 만날 남자는 그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단점은 모두 없어지고 장점만 결합된 남자가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100% 바랍니다. 언제나 새로운 여자가 눈앞에 계속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결혼도 잘 안 할 뿐더러 어떤 이유로 거의 뭐 결혼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게 되거나 양가의 부모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어그러지고 나면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려고 또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전의 연애와는 좀 더 신중해지고 뭔가 더 깊이 알아보게 되고 따지고 재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는 크게 재지는 않아요. 제가 일단 마음에 들고 성격이 잘 맞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재지는 않는데 재력은 딱히 보지 않아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벌면 되고, 그리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거기에 자족하고 맞춰서 살 수 있는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결혼을 꼭 하고 싶으신 남자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인드가 이전까지의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나의 취미생활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생활, 지금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면 결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집중을 온전히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결혼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거를 못 버리면 힘들어요. 그게 더 소중하면 혼자 지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서로에게 좀 힘들어집니다.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여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남자들처럼 저돌적으로,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나는 솔로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이 정말 남자 출연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얘기 걸고 하는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전 진짜 번따를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DM도 그냥 보내보고 그냥 여자는 그렇죠. 남자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뭔가 남자가 해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대시하는 남자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사귀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의 연애 형태였는데 여성분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결혼을 원한다면 물론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아무래도 결혼 건수 자체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혼 건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발표 자료를 봤는데 이혼 건수가 예전보다 줄었다, 전년 대비 몇 %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결혼 건수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 결혼을 적게 하니까 이혼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한 명,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도 안 되는 형이 있어. 진짜 해도 안 돼요. 정말 열정을 많이 품고 있고 음악에 대한 정말 깊은 낭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진 목소리 자체가 못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성악가고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음악 전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하고는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공부를 못하지 않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일반 직장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문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이라고 할까 희연이라고 할까 고등학교 때 중창단 생활을 하면서 클래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림도 좋아했거든요. 예체능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 좀 재능이 있었어요. 만화 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다니고 했는데 제 반에 같이 그림 그리던 친구 중에서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마블에서 일러스트 그리고 그런 친구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도 실력이 그냥 프로급이었어요. 이 생각을 했죠. 이 친구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못 이기겠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친구랑 한번 코인 노래방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걔가 노래를 하는데 진짜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죠. 사람의 재능은 다 제각각이다. 너는 그림의 재능이 탁월하고 나는 이제 노래의 재능이 탁월하니까 각자 이쪽 길로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성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학원 아니고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진주 동명고를 나왔는데 바로 옆 동네에 예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경남예술고등학교. 거기에 저기 음악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성악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되냐 그러니까 경남예고에 출강하시는 이제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 거기 찾아가 봐라 해서 같이 갔어요. 레슨 받고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레슨 받고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성악 전공이긴 한데 악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악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목소리가 악기거든요. 대신 이제 성악 전공자들은 좋은 악기를 타고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잘 물려받은 것 같고 비용은 뭐 그냥 입시 레슨비 그때 당시에 타임당 8만 원씩 많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레슨비가 들고 종종 콩쿠르나 오디션 이렇게 입시 때 이제 반주자 대동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 근데 반주비 뭐 한 번 갈 때만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주고 그 팔아놓아서 내가 최근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알리에서 싸게 샀어요. 10만 원도 아니에요 그거. 10만 원 좀 넘나? 어쨌든 그런 비용이 보통 비용이 드는 거는 이제 학교 배울 때 공부할 때 비용인데 대학 등록금이야 어떤 전공을 가도 비슷비슷할 거고 입시 때 레슨 받는 비용 그 정도 그냥 저는 오히려 반대는 안 하셨어요.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야 그럴 줄 알았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좀 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보통 생활은 이제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긴 한데 뭔가 축제 때나 소풍이나 그럴 때 장기자랑 때나 나와서 노래 부를 사람 하면 무조건 이제 제가 나가는 게 당연시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뭔가 용어가 한 곡 부르겠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을 정도니까. 목 관리라는 게 사실 따로 없어요. 물 많이 마시고 잠 많이 자고 술 담배 안 하고 타고나는 거죠. 성대에 좀 해가 될 만한 거 저는 오히려 코인 노래방 그래서 안 가요. 평소에 많이 안 쓰는 게 관리기 때문에 연습을 집에서 하죠. 아니면 차 안에서 하거나 공연이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노래를 연습해야 될 때 그럴 때 집에서 잠깐씩 하는 거지 평소에는 안 씁니다. 그 타고난 성대를 이제 갈고 닦을 때까지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레슨도 받고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차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특별히 뭔가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이런 거 목소리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해야죠. 그 직업이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해보면 알죠. 들어보면 알죠. 이게 타고난 성대인지 아닌 건지 목소리만 들어봐도 울림이 뭔가 남다르고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 게 타고나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특히 성악에서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천재형. 처음부터 잘하는 애. 두 번째는 노력형이에요. 처음엔 잘 못하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하면 이제 잘 하게 되는 애가 있고 세 번째는 해도 안 되는 형이 있어요. 진짜 해도 안 돼요. 정말 열정을 많이 품고 있고 음악에 대한 정말 깊은 낭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여튼 목소리 자체가 못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목소리가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목소리 타고나죠. 버터 바른 동굴 목소리 뭐 이런 목소리 타고난 사람들은 아 목소리가 잘생겼네 이렇게 하죠. 낙소를 출연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물론 인조도가 더 많이 생겨서 유리해진 건 맞죠. 그런데 낙소를 출연 안 했어도 어차피 똑같이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행사를 나가요. 공연을 나가요. 기업 행사나 어디 뭐 지자체 문화 행사 이런 거에 결혼식 축가도 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출연료를 받는 거죠. 페이는 제가 정해놔요. 문의가 들어가면 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하면 뭐 좀 깎아주기도 하고 아 예산이 좀 이러면 또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흔쾌히 오케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죠.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때는 뭐 해당 300 이렇게 받았고 그거는 진짜 몇 달 작업이라서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단발 공연으로서 하루 정도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그런 공연에서는 한 200까지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 당연히 불안하죠. 특히 지금 같은 1월, 2월이 좀 비수기거든요. 한창 90, 11, 12, 가을, 겨울 한참 바쁘게 지내다가 새해가 되면 많이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봄철 되면 다시 또 일이 생기다가 여름 되면 또 없어요. 1278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 공연 업계에서는 약간 이제 비수기라고 하는, 이럴 때는 뭔가 생각이 많이 들죠. 갑자기 일이 뚝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진짜 아예 이제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바쁠 땐 바쁘고 또 한가할 땐 한가하지만 그렇게 평균치를 내보면 그래도 괜찮네, 올해도 잘했네, 뭐 이런 느낌. 완전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음악가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MR로 많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간편하게 MR 틀어놓고 많이 합니다. 화를 잘 안 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 큰 소리로 고함 지를 때는 있죠. 보드게임 하면서 뭔가 주사위가 잘못 나왔다거나 그럴 때는 있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발성이 좋다 보니까 약간 보통 사람들이 놀랄 때 뭐 이 정도 놀란다면 저는 이런 느낌이니까. 성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각자 다른 길 잘 찾아가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카페를 차리기도 하고 카센터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 많아요. 보험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재능을 타고났으면 당연히 밀어주죠.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면. 하고 싶다는데 안 시킬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반대하지 않고요. 저를 닮았으면 잘할 겁니다. 재능이 없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게 문제지, 재능만 있다면 이 길은 진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소득 대비 근로시간이 극도로 짧아요. 아주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돈을 버는데 훨씬 적게 일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아. 황금 워라벨인 거예요.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원하는 대로 그냥 실컷 하게 내버려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예체능이 아니라 다른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을 살려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학 전공이라고 수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을 배웠다고 역사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법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회사 다녀요. 대부분은 90% 이상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합니다. 전공을 살려서 뭔가가 되지 않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자식이 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하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식이 잘 안 되고 나서 부모님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죠.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꿈을 포기했다. 그거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많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능이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빨리 접고 다른 걸 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조언이죠. 근데 끝까지 버티면 또 길이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비례하지는 않아요. 사실 꼭 재능과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업계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부분이 또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정말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인맥을 통해서 계속 일을 따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정말 굵고 화려하게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가늘고 길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계를 잘 형성해 놓고 좀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계속 탑재되어 있는 친구라면 한 번씩 계속 업계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큰 역할은 아니지만 작은 역할로라도 계속 부르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챙겨주고, 이런 인식이 많이 퍼지면 약간 재능이 부족한 친구들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뭘 해도 잘 됐을 친구라서.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쪽으로 딱히 꿈이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저는 제 직업으로서 좀 더 잘 되면 좋죠. 성악가로서, 파페라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런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더 잘 되면 더 좋죠. 근데 거창한 꿈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꿈이 오히려 없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는 꿈이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큰 꿈과 목표가 있는 걸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나는 확실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러면 지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꿈을 이뤘어요. 이제는 꿈이 없어졌어. 그럼 나는 불행한 건가? 이런 의문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할 일, 아니면 한 달 뒤에 할 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막연했던 꿈이란 게 어느새 근처에 있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아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나는 미래에 뭐가 돼야지. 훌륭한 성악가가 돼야지. 파바로티 같은 성악가가 돼야지. 이런 거 생각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래 이제 열심히 부르려고 수백 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학교에서 오페라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역으로 뽑히고, 어느샌가 이제 후배들이 저 형 노래 잘하는 형 내가 와서 배워야지 하는 그런 존경받는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야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니까. 글쎄요. 진짜 딱히 없어요. 그냥 두리뭉술한 것들만 있지. 꼭 해야 된다. 목표 20kg 감량. 솔로 탈출. 이런 거.
딱 이렇게 정해놓고 세계 핵 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차피 그거 지금쯤 2월이니까 지금쯤 되면 어차피 그 이러는 거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대부분. 저의 의견이라는 것이 따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개인의 생각과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분들을 비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이런 마인드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충분히 이제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가지 생각과 100만 가지 삶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든 방향들이 전부 다 모두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